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몸에서 그렇지 못한 몸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설사, 어떤 분은 변비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두 경우 모두 같은 처방을 사용합니다. 먼저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1 기말고사 무렵 처음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특별한 장문제는 없었지만 시험 기간을 계기로 증상이 나타난 후 3년간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침마다 배가 불편해 화장실을 3번 가기도 하고 심할 때는 대변을 하루 6, 7번을 보았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에는 증상이 심해져서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었고 작년 수능도 불안 속에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재수하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치료를 받고 싶어 찾아온 경우입니다. 양방에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장뇌축의 불균형으로 설명합니다. 장뇌축 이론은 장과 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보는 것인데요. 이 축의 균형이 유지되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균형이 깨지면 작은 스트레스에도 장이 예민하게 반응해서 복통, 설사,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이죠.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어떻게 볼까요? 먼저 스트레스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날씨, 온도처럼 항상 우리 몸에 작용하는 외부 요인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이런 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약해지면 같은 자극에도 증상이 쉽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약하신 노인분들께서 날씨가 흐리면 무릎이 쑤시다는 표현을 하시지만 무릎이 건강하신 분들께서는 별다른 증상이 없죠.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이와 비슷합니다. 고1 이전에는 증상이 전혀 없었던 위 케이스의 환자분도 이후 몸 상태가 달라지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몸에서 그렇지 못한 몸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몸 상태인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혈이 상체, 특히 뇌와 심장 쪽으로 몰린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혈이 위쪽으로 쏠리더라도 여전히 대장 쪽으로는 잘 내려가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은 기혈이 위쪽으로만 쏠리고 아래쪽으로는 잘 내려가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대장이 충분한 기혈 공급을 받지 못하고 따라서 대장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의학에서 보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일까요? 바로 체질적인 불균형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체질마다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지면서 위와 같은 상태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는 체질에 맞게 한약과 침을 사용하여 몸 전체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몸 상태, 즉 기혈이 대장 쪽으로 잘 내려가는 몸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한방이 양방의 치료법과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어떤 분은 설사, 어떤 분은 변비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양방에서는 설사에는 지사제, 변비에는 변비약을 사용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방에서는 두 경우 모두 같은 처방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증상만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즉 설사와 변비는 겉보기에는 전혀 다른 증상이지만 두 가지 모두 근본적으로는 대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장을 정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면 설사든 변비든 동일하게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설사와 변비를 동일하게 치료한다고 하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한의학의 핵심 치료 원리 중 하나입니다. 위 환자분과 같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보통 한약과 침을 병행하여 3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을 잡습니다. 오늘 영상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의학 박사 김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